보건복지부에서는 2024년 1월 보도자료를 통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의 확대를 발표했고, 이용 환자를 22년 200만 명에서 27년 400만 명까지 늘리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의 간병 부담이 24년에서 27년 사이 총 10조 6,877억 원이나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죠. 이런 서비스가 더 많아진다면 여러분들도 간호간병 서비스를 받을 거 아닙니까? 비싸게 가입한 체증형 간병인 보험은 무의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간병인 보험 상담을 오래 하다 보니 사람들이 어떤 보험을 선택하는지, 어떤 보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들여다볼 기회가 정말 많았습니다. 항상 들었던 생각은 이런 것까지 다 필요 없는데 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부질없는 것들인데도 집착 아닌 집착을 하게 되는 게 보험이거든요. 정작 필요한 핵심은 놓치고 불필요한 보장에 돈을 투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간병인 보험은 이 한두 가지 세팅만 잘 설정해도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간병인 보험으로 현재와 미래에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설정 방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간병인 보험을 가입한다면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간병인 보험 트렌드는 가족 간병 플러스 체증형으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저는 근데 절대 체증형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현재 간병인 비용은 15만원으로 판매됩니다. 그런데 15만원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간병인 보험을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할 겁니다. 간병 트렌드가 또 바뀌게 될 거니까요. 내가 간병인 보험을 유지 못할 거라고? 장난하냐? 인건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간병인은 체증형으로 하는 게 맞지 않냐? 이거 바보 아냐?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제가 왜 그러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전국보건의료 산업노동조합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간병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간병인에게 지급한 간병비는 하루 9에서 11만원 미만이 36.7%, 가장 높았고 하루 11만원에서 13만원이 미만이 24%, 하루 7에서 9만원 미만은 22.5%, 하루 13만원에서 15만원은 14%, 하루 15만원 이상은 2.8% 순이었습니다. 15만원 이상은 고작 2.8%예요. 그런데 지금 간병인 비용 평균 15만원이잖아요. 지금 15만원으로 가입해서 간병인 쓰는데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다. 15만원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체증형 간병인 보험은 못해도 가입 후 5년부터 간병비가 올라갑니다. 2배로 뛰는 것도 아니죠. 보통 5년 뒤 10에서 20% 오릅니다. 이렇게 해주고 보험료는 더 받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5년 이상 간병인 보험을 유지할까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간병 트렌드는 또 바뀔 거고 거기에 맞는 상품이 나올 테니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보험회사는 상품 기획과 마케팅을 잘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간병인 보험은 갱신형만 있었죠. 그때 가입한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됐나요? 비갱신형으로 나왔다고 재가입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증형으로 가입한다? 나중에 또 새로운 것 나오면 그걸로 재가입한다고 할 겁니다. 이 레퍼토리가 수십 년째 지속 중입니다. 장담할게요. 5년 안에 간병인 판이 뒤바뀔 겁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은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쪽으로요. 물론 현재도 간병인 보험을 가입하면서 간호간병 서비스 특약을 가입합니다. 하지만 가입 금액은 7만원 정도로 낮은 편이죠. 이거 왜 작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환자가 일반 병원을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에게 간병을 포함한 입원 서비스를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당연히 간병인 부담은 감소하면서 질 높은 입원 서비스를 받게 되는 건데요. 보건복지부에서는 2024년 1월 보도자료를 통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의 확대를 발표했고, 이용 환자를 22년 200만 명에서 27년 400만 명까지 늘리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의 간병 부담이 24년에서 27년 사이 총 10조 6,877억 원이나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죠. 이런 서비스가 더 많아진다면 여러분들도 간호간병 서비스를 받을 거 아닙니까? 비싸게 가입한 체증형 간병인 보험은 무의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간병인 비용을 체증형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간호간병 서비스 특약만 체증형으로 가입하시는 게 현재와 미래까지 유용한 간병인 보험이 되는 거죠.
그럼 간호간병 서비스 특약만 체증형으로 가입하기에는 어떤 보험이 좋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20년 납 9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가족간병이 가능한 간병인 보험입니다. 간병인 사용일당은 질병상해 15만원, 요양병원은 5만원으로 고정입니다. 대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체증형입니다. 보험료는 월 3만 1,000원 정도로 매우 합리적인데요. 간호간병 체증형이 어떤 구조인지 짧게 설명드릴게요. 계약하고 5년 미만은 가입금액 100%인 7만원 지급되고요. 5에서 10년 사이는 120%인 8만 4천원, 10에서 15년 사이는 가입금액의 10만 5천원, 15년에서 20년 사이는 가입금액의 12만 6천원, 20년 이상은 가입금액의 200%인 14만원이 지급됩니다. 지금부터 20년 뒤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전국에 자리 잡고도 남지 않았을까요? 간호 관련 일자리 창출도 되고 병원 입장에서도 간호간병 서비스를 확대하는 게 더 이득일 겁니다. 병원도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지금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이고 정치적으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을 걸고 있습니다. 간호간병 서비스의 확대는 앞으로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간호간병 서비스 체증형 설계와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제 전화번호나 영상 고정 댓글에 카카오톡 상담방 링크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가족간병이 된다고 가입하셨는데 가족간병을 사용하는 방법은 아세요? 모르신다고요? 그럼 앞에 있는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제가 가족간병을 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본광고는 생명보험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로부터 1년입니다.